체할 때마다 머리까지 아프신 분들, 혹시 소화제만 먹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도 더부룩한데 머리까지 지끈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답답함.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게 단순히 위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꾸 반복되는 체기와 두통, 몸 안에 숨겨진 비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향까지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절대 소화제만으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체할 때 머리가 아픈 건 단순히 위장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은요, 위장, 뇌, 그리고 자율신경, 이렇게 세 곳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도 함께 영향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위장이 예민해서 잘 체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같이 흔들리고 그 영향이 뇌로까지 번지면서 머리까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화제만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위장이 이미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과정이 훨씬 과도하게 일어나요. 결국 뇌의 산소와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두통까지 유발되는 겁니다. 게다가 위장의 긴장이나 불편함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체기, 두통, 어지러움까지 연결되는 복합 증상을 만들게 돼요. 왜 소화제만 먹어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도 이제 이해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돕기 위해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 쪽으로 집중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만약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소화효소가 부족한 상태라면 위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만큼 혈류를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뇌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속 울렁임과 두통입니다. 특히 뒷목이나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형태로 나타나죠. 게다가 위장의 긴장이나 불편함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이것도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까지 한꺼번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계와 혈류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소화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소화제를 계속 먹게 되는 습관이에요.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가스활명수, 위장약, 소화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일시적으로 위장을 진정시키고 가스를 줄여주는 작용만 할 뿐 문제의 원인 자체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 복용할수록 위산 분비가 더 떨어지고 위장이 스스로 소화하려는 능력도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자주 체하게 되고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도 자주 반복되고 이제는 소화제를 안 먹으면 불안한 지경까지 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끊어야 할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최근 제 상담을 받으셨던 60대 여성 고객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저는 체하면 무조건 가스 활명수부터 먹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집에 상비약으로 아예 박스로 쟁여놓고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여쭤보니 단순히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심할 땐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지금은 소화제보다 위장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맞춤형으로 소화 효소와 유산균 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 뒤 이분께서 약국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더부룩한 게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요즘은 가스 활명수를 사지도 않아요 라고 말이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체기와 두통이 사라진 것뿐 아니라 식후 졸림이 줄고 잠도 깊게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다는 점이었어요. 한 가지 증상을 해결했는데 몸 전체가 함께 좋아지는 구조였던 거죠. 이처럼 단순히 소화제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진짜 솔루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금만 먹어도 체하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 자주 경험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위장이 약한 게 아니라 지금 위장 기능이나 자율신경 또는 장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안에 위장 건강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무료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3,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꼭 확인해 온 항목들만 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내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건강 체크부터 먼저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알고 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의 체기, 어쩌면 건강 위험 예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단순히 체한 증상 자체가 아니라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는 기능 저하된 위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을 원하신다면 소화제를 통한 일시적 억제가 아니라 위장 자체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위산이 잘 안 나오는 분이라면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아연,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함이 계속되는 분은 외부 소화 요소의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에 항상 가스가 차고 불편한 분들은 장내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은 상태, 즉 장내의 미생물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사람마다 위장의 어떤 기능이 무너졌느냐에 따라 필요한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건강 체크리스트를 꼭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몸이 스스로 소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그저 소화제 하나로 눌러가며 넘긴다면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약으로 억누르기가 아니라 몸의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산 분비, 소화 효소, 장내 환경을 각자 내 몸 상태에 맞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요. 그 시작은 지금 내 위장은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직 내 몸 상태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위장 자가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혹시 체크 후에도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